그러니까 식탁에 올리기 위한 음식으로서 식재료로서의 역할만을 너무 강요한 방식으로 해서 품종이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는 이제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된다,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이래서 경제 경영에 대한 작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져 있을 텐데, 원래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요, 대학도 제가 식품생명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게 식품경제유통학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뭐 롯데마트 다닐 때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신선식품을 구매하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문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경제 경영보다는 오히려 식품 쪽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마트에서 진열되어 있는 식품들 있잖아요. 그 식품의 종류가 보통은 이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이제 크게 분류가 돼요. 그 중에서 신선식품이라 하면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그리고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그 사이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HMR, 가정간편식 해서 가정간편식.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부분은 농산물 구매, 수산물 구매, 축산물 구매, 가정간편식, 상품 개발,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로 업무를 해왔습니다. 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좀 알고 가는 게 필요해요. 첫째 부분은 이 바나나가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가 아니에요. 1년생 풀이에요. 풀 중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풀이 바나나 풀이에요. 거기에 매달리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에서 과수가 아니라 풀에서 맞춰주는 과채라는 거, 이거에 대한 것도 첫 번째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아는 게 중요하냐면 그 과채이기 때문에 특징이 또 바나나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첫 번째 보죠. 두 번째는 이 수확 후에 에틸렌가스를 해가지고 숙성해요. 한 20도씨에서 6일에서 7일 정도로 숙성하는 과일이에요. 숙성을 통해 가지고 과일의 당도가 올라가는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숙과일이라는 이걸 갖다가 분명히 또한 두 번째로 좀 알아야 될 거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 바나나는 이 수입과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량 1등이에요. 그러니까 수입과일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한 56,000 톤? 이 정도가 아마 연간에 수입될 거예요. 그 56,000톤 정도가 우리나라의 식탁에 다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성과일이라는 거. 왜냐면 숙성과일의 특징이 뭐냐면요, 장치산업이에요. 왜냐면 창고가 있어야 되고 그 창고에 숙성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천에 가보면 뭐 델몬트나 돌, 치키타 이런 창고들이 줄비하게 쭉 있을 거예요. 이천에 가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데다가 그런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숙이라는 이 과정을 갖다 거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그리컬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꽉 잡고 있어요. 세 군데, 치키타, 델몬트, 돌, 이 세 군데가 거의 다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확이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숙성의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 과일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이제 캐번디시라고 단 하나의 품종 가지고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많이 먹었던 게 글로미셸이라고 해서 약간 달콤하고 맛있었던 그 바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나나는 파나마병이라는 병 때문에 뿌리부터 해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멸종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단일 품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갖다가 어떻게 심냐면 그 바나나의 열매에 씨가 없잖아요. 씨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하냐면 줄기를 잘라가지고 줄기를 땅속에 묻으면 그 줄기에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잎을 올라오게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대의 유전적 성질이 그대로 자식대 줄기를 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꽃에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화분이라고 하는데, 화분돼서 했을 때는 각각의 유전자들이 결합돼가지고 유전적 변이를 해서 조금씩 자연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들이 선택을 받아가면서 나아가는데, 이거는 끄져가지고 그 똑같은 줄기를 갖다 넣어서 오기 때문에 유전자 성질이 동일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 유전자에 무슨 질병이 발생된다 그러면 전체가 다 전멸하는 거예요. 이거와 가장 유사한 사례가 뭐였냐면요, 아일랜드 감자기근이라고 혹시 역사에 들어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의 품종이기 때문에 감자도 마찬가지로 구근류들도 커팅해가지고 땅속에 집어넣으면 땅속에서 알아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씨감자가 그 유전적 형질을 갖다 그대로 다 연장하다 보니까 한 번 병이 돌게 되면 전체가 다 전멸하게 돼요. 그래서 대대적인 기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바나나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때처럼 다 멸종해서 우리 식탁에 바나나가 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서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는가에 대한 것들이 결국 우리 식탁을 갖다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좀 전달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품종 개발의 방식들이 결코 나무나 풀이 이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선택받지 않고 인간의 인위적인 그러니까 식탁에 올리기 위한 음식으로서 식재료로서의 역할만을 너무 강요한 방식으로 해서 품종이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식탁의 문화를 갖다 자연 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변화의 시작은 고객이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 생산 라인부터 모든 라인, 유통 라인들은 다 고객을 쫓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객의 변화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도 좀 제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바나나를 먹고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종류가 아마 3가지 정도일 거예요. 캐번디시 중에서 하일랜드라고 그래가지고 600m 이상 고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600m 이상에서 생산하는 그런 바나나들은 높기 때문에 고지대가 높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도 적고 좀 저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이 저온이 있을 경우에는 안에 당을 갖다가 많이 흡수하고 결을 갖다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고지대에서 생산된 바나나 이런 하이랜드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맛도 좋고 그 맛 때문에 좀 비싼 가격이라도 그걸 사게 되는데 사실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당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높은 당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하이랜드를 가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제품들만을 계속 선호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 식탁이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바나나들은 다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입맛에 너무 맞는 고품질의 제품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입에 달달한 거 이런 중심으로 모든 먹거리를 만들어 간다 보면 그만큼 자연은 그만큼 피해를 받게 되고 품종적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식탁에서부터 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나가 이제 그 그린부터 옐로우까지 7단계로 해서 보통 구성을 해요. 그래서 뭐 1, 2, 3, 4 해가지고 7단계로 가면 이제 완전히 옐로우로 가는 보통 대형마트 가면 앞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서 그 바나나를 구하실 때는 적어도 5 이상을 바나나를 갖다가 구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그린 바나나는 아직 숙성이 덜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화를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소화를 못해서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다이어트 한다고 또 그걸 일부러 사가는 사람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갖다가 제대로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그린 바나나보다는 5 이상의 옐로우 바나나를 구입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대형마트는 수입과일 중에 제일 매출이 높기 때문에 늘 행사를 해요. 근데 행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린 바나나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숙성실에서 6일에서 7일 정도를 숙성해가지고 그 순차적으로 딱 빼야 되는데 행사하는 순간에 갑자기 매출이 한 5배, 6배 뛰어버리니까 그걸 갖다 다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할 때 주로 가면은 아마 그린 바나나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 그린 바나나보다는 좀 더 숙성되어 있는 옐로우 바나나로 구입하시는 게 저는 바나나에 구하는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식된 거하고 그린 바나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드실 게 아니라 그러면 전박해 있는 것들을 이런 부분들은 그 지향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현명한 쇼핑이라고 생각합니다.